실질적으로 우리 기능코 성형을 하신 분인데 우리 혜진 씨 같은 경우는 코에서만 나온 연골만 사용해서 이제 콧구 모양까지 다 잡았고, 요즘은 직반 라인을 선호하는데 코끝이 조금은 나오지만 좀 자연스러운 직반 라인으로 코끝 모양에 이제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생각이 들죠. 사실 코끝이 이제 기능코 성형의 핵심입니다. 그 테크닉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냐, 원하는 방향이 있고 다 계획을 세우지만 그대로 이제 손이 따라오냐. 네, 안녕하세요. 쌤TV 처방의 고수 김대규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BS숨 이비인후과 성형외과의 김홍대 원장입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기능코 성형은 어떤 거다? 좀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일단은 그 기능코 성형이라는 것 자체가 기능코 더하기 이제 성형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걸 잡으면서 성형까지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이게 따로따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기능적인 어떤 불편감이나 자기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 수술 자체가 기능만 따로, 성형만 따로보다는 한 번에 하는 게 훨씬 유리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코 수술을 하는 의사라면 당연히 기능코 성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비인후과 질환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이왕이면 이제 그죠? 외모적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사실 초반에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요즘 오히려 아예 성형적인 거를 먼저 관심을 가지고 여기 찾아뵙는 분들도 많고, 기능적인 문제든 성형적인 외모적 개선이든 성형외과보다도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최근에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우리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자체가 폭이 넓어진 거다, 그죠? 다른 그런 성형외과들하고 전후를 좀 비교를 해서 그렇죠.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받는 게 더 외모적 개선이 그렇죠. 낫다고 생각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한 분을 모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능코 성형을 하신 분인데 안녕하세요.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직원이시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좀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일이고 사실은 또 성형은 성형이잖아요. 그죠? 네. 이 계신 병원에서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냥 맨 처음에는 코 안쪽 내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원장님이랑 상담했는데 마침 성형도 된다고 하시니까 그냥 한 번에 다 같이 했었어요. 비염이 원래 있었고요. 계속 막히다 보니까 두통도 있었고요. 근데 처음에 두통이 있을 때는 두통은 따로, 코 막힘은 따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원장님께 얘기 드리니까 코가 많이 막히면은 두통도 좀 올 수 있다 이래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좀 완치가 됐어요. 수술 상담하기 전에도 비염 때문에 약도 이렇게 받아가고 너무 약을 좀 자주 먹고 이러니까 수술 상담을 하게 됐었는데, 비중격이 이렇게 휘어 있는데 사실 그거를 개선할 때 연고를 작업이 들어가는데, 연고를 이제 한번 빼버리면 나중에 만약에 외적인 걸 하려고 하면 재료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하는 김에 비중격 연고를 사용해서 외적인 것까지 같이 그렇게 접근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히 좀 심각했나요? 이비인후과적으로 보자면 처음에는 어떻나요? 저는 이제 질환의 어떤 심각성이 물론 해부학적인 문제나 검사상의 소견도 있지만 그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의 심각도는 사실 본인 불편함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안 하면 큰일 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워낙 오랜 기간 불편했고 그거를 이제 수술적인 접근을 했을 때 해결이 될 것인가, 이제 그게 상충이 해야지 이제 수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막히고 두통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나 이제 검사상에서 비중격이 휘어져 있고 비염이 있고 이런 소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했을 때 만족감이 괜찮겠다, 그렇게 해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외형적으로도 되게 좀 고민이 많을 정도죠. 저 정도면 어떻습니까? 기능코 성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죠. 기초로 이제 지지대를 만들어 놓고 외형적인 걸 올리는 과정인데, 처음에 일단 휘어져 있는 비중격을 바로 잡고 숨을 쉬는 길이 이제 열리고 어떤 두통이나 뭐 코막힘이나 이런 게 개선이 됩니다. 비중격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료를 썼을 때 원하는 만큼의 높이나 미용적 개선이 될 것인가, 비중격으로 충분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재료들이 필요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 혜진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재료를 쓰면은 보통 귀염골이나 인공적인 재료를 많이 쓰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접근하고자 했고, 코에서만 나온 연골만 사용해서 이제 콧구 모양까지 다 잡았고, 조금 고민했던 거는 외형적인 건 이제 매부리 있던 걸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매부리는 보통 이 코가 뼈와 연골의 접합부가 매부리가 생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깎아내서 제거를 하고 이제 그 라인에 맞게끔 요즘은 직반 라인을 선호하는데 코끝이 조금은 나오지만 좀 자연스러운 직반 라인으로 사실 마지막에 이제 한 층을 더 좀 높일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그걸 좀 타협했던 걸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도드라졌을 것 같아가지고 딱 토대를 잡아놓고 거기서 이제 그 콧끝만 자연스럽게 좀 올리는 정도 그렇게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제일 큰 차이가 뭐예요? 일단 확실히 코 라인이라고 생각들고요. 평상시에 셀카 같은 거 찍으면 옛날에는 매부리 코 때문에 웃는 사진 같은 걸 잘 못 찍었거든요. 아, 그래요? 코끝이 내려가 버려요. 오, 진짜? 근데 요즘은 이제 셀카 찍으면은 코가 이렇게 이쁘게 나와 있으니까 인상이 되게 달라. 솔직히 친구들도 원장님한테 받고 싶다고 진짜? 상담받았어요. 오. 아니, 진짜 상담하시고, 좀 보고 또 그 부분에 또 좋아지는 분도 많죠. 맞아요. 가끔 좀 미용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했는데 저는 만족하고 살아요 이렇게 하면은 환자분이 예뻐요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기능코 성형이라는 게 두 가지를 같이 잡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도 있을 거고, 그죠? 아, 너무 좋겠다는 분도 있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기능코 성형 하게 됐을 때는 원래 이제 비염 수술은 성형할 때처럼 코끝을 개방하지 않고 콧구멍 안으로 접근한다. 흉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했을 때 코가 앞쪽이 많이 휘신 분들은 사실 개선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개방을 해서 비중격을 노출을 해서 보면서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제가 열어서 하기 시작하면서 기능적인 걸 먼저 했을 때 이렇게 하면서 성형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 뭐 어떤 성형외과에서 하고 재수술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게 이 앞쪽 휜 거나 이런 비중격에 대한 작업이 없이 그대로 올리면 그 휘어있는 방향 그대로 코가 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집을 짓는 것처럼 기초를 잡아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제 휘어져 있던 비중격을 똑바로 잡아놓고 거기다가 올려야지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그 지지력이 유지가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만 떼서 위에다가 그냥 올렸다 이런 코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휘거나 그렇죠. 다시 처지거나 들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이제 재수술이 없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고 저부터 나머지 라인까지 한 번에 세우는 게 사실 올바른 치료거든요. 기능적으로 그때 코막힘이나 비염이나 두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심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이 되셨나요? 일단 코막힘이 있던 거는 수술하고 나서 양쪽 코로 숨 잘 쉬어지고요. 숨 못 쉬었어요, 그래? 원래는 계속 아, 막혀가지고 그래요? 콧물 흐르고 그랬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코 막히고 콧물 나고 밥 먹을 때도 콧물 나고 맨날 그래서 밥 먹을 때 계속 휴지 쓰면 창피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휴지 안 쓰고 한 가지 더 좋은 점 두통이 솔직히 나만 불편하면 되는데 짜증이 나잖아요. 두통이 있으면 그렇죠. 남한테도 오면 피해가 가거든요. 스트레스가.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없으니까 그 두통이 있을 때 기나 이게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두통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사실 굉장히 많은데 보통 해결되지 않는 두통으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제 뭐 신경과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뇌 사진도 찍어보시고 아무 이상이 없다. 거기서도 약도 드셨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봤더니 비중격이 과도하게 휘어서 뼈가 측벽을 좀 누르는 정도로 휘어있는 비중격과 비염 콧살이 닿게 되면은 이런 두통이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간단한 수술로도 해결이 되는 케이스가 더러 있습니다. 지금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좀 상담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첫 번째는 이제 코가 많이 막히시고 콧물 나고 이런 기능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인데 대부분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못하러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그냥 비염만 바로 잡고 뭐 비중격만 뼈만 휘어져 있고 이런 분들은 사실 제가 하는 수술 시간이 30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을 투자했을 때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시는 게 맞고 이런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 중에 요즘엔 겉으로 봤을 때 이제 완전 코가 삐뚤어져 있다는 건가 매부리가 너무 심하다는 그런 분들도 다 개선이 되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상담을 하고 그 다음 그렇죠. 단계로 나아가셔도 되고, 최근에는 기능코 성형이 부용물 안 쓰고 하는 케이스도 많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크게 티가 안 나고. 사실 이제 부작용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 있는 연고를 그저 가져간 거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좀 콧대가 있고 콧구만 좀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공적인 걸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본인 연골로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사실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은 없는데, 대부분의 이제 있는 건 실리콘이나 이런 그렇죠. 인공적인 거를 썼을 때, 지금은 여러 가지가 깨끗하고 이제 수술 과정이 많이 정립이 됐기 그쵸, 그쵸. 때문에 한 100분 정도 하셔도 한 5분 정도? 그 정도 확률로 이제 실리콘을 썼을 때 염증이 생길 확률이나 이탈을 하거나 이런 확률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면 이제 본인의 늑연고를 그쵸. 떼서 그걸 이제 다져서 실리콘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당연히 이제 본인 거니까 부작용에 대한 단점은 없지만 가슴 쪽에 흉이 질 수 있다. 그리고 수술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환자들마다 원하는 방향에 맞게끔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원장님만의 좀 노하우가 따로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만의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성형적인 걸 하는 의사들은 다른 분들도 동의를 하겠지만, 코끝 모양에 이제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 코끝이 이제 기능코 성형의 핵심입니다. 그 테크닉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냐, 원하는 방향이 있고 다 계획을 세우지만 그대로 이제 손이 따라오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처방의 고수! 먼저 이제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고 오셨을 때 문제가 있다면 최대한 이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원래 지냈던 그런 불편감이 해소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게 굳이 수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치료도 있는데, 본인에 맞게끔 오셔서 상담을 하고 좀 편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이제 의료 통합의 시대라서 잘하고 잘 개선되는 곳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능적인 힘듦뿐만 아니라 외적인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될지, 그리고 처음 상담 오셨을 때 본인의 원하는 걸 충분히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향과 본인의 불편감을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거기에 마땅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